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02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컨텐츠를 가져올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요. 짠!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카드예요. 우리 2부를 그러면 고품격 날라리 방송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럼 카드 방송이라고 할 그냥 거예요. 날라리 카드 방송. 아니 이게 왜냐하면 VS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저번 시간에 빵 터졌어요. 모두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딴 데서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한준이 소준이의 축구. 아, 한준이 그거? EBS 교육방송입니다. 그 교육방송 그런 식으로 또 방송 TV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광고하시죠.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나오죠. 라디오에서. 라디오 주파수 같은 라디오 및 이제 팟빵 든것 같은. 근데 그거 되게 인기 많은 많다면서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도 하시는데 소님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투펀치 특별한 건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뽑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두 개예요. 근데 그 주제를 어디서 가져왔느냐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락사커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나요? 락사코와 원투펀치는 락사. 원래부터 아주 가깝죠. 아, 그리고 네. 저도 되게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같이 승튜브 원투펀치 다 구독하게 해주시는 거 함께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시고요. 이 락사커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어디서? 락사커의 댓글라시코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거기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주제를 뽑아서 저희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원투펀치 원래 본방 있잖아요. 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거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재미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 그 설명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뽑은 카드를 지지해야만 하는 그 룰.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사실은, 중요해요. 예, 그게 그 핵심 아닙니까? 네, 이 룰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준희 의원님께서 지지를 할 말씀하신 수도 것처럼 있고 지지를 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바로 네? 저번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낀 거고 스램제 또 이런 토론은 앞으로 하지 말자. 아, 그러니까 네가 이 뽑기를 잘 못해 내가 보니까. 아 진짜.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지지치셨던 네. 그런 거였는데 바로 이 카드 왜 필요하냐?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 카드를 두 분이 블라인드한 상태에서 가져가셔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주제였습니다. 바로 음바페 대 홀란드.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이제는 음바페 대 홀란드. 과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두 분의 저는 산초를 지지해요. 아니 두 분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벌써 또 산초. 큰일 났네. 엇나가고 있어요. 네, 엇나가네요. 네, 첼시로 더 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전 지지합니다. 일단 있는 풀리식부터 지지하시죠. 위원님 옛날에 학교에서 바나나 이런 거 하셨죠? 저요? 제가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음바페랑 홀란드 고를지 두둥두둥. 이게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봐요. 알겠어요. 진짜 어설프다.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바페 대 벌써 나왔어요. 여기 음바페 나왔는데. 홀란드. 나왔어요. 홀란드.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먼저 해보세요. 네. 먼저 해요? 네.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아니야, 이번 주도. 아니야. 뭔가 웃기죠? 이상하게. 이 선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거를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이건 무조건 홀란드죠. 음바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리그왕이라는 세 장에 갇혀 있어요. 세 장을 뚫고 이제 좀 큰 물로 들어오면은 이제 성장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음바페는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네. 모나코 시절에 멈춰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능력에서 지금 홀란드가 나이도 더 일단 어리잖아요. 홀란드는 2000년생이고 음바페는 9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홀란드는 지금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엄청난 이 트랜지션, 전환 아닙니까? 네. 전환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그 움직임, 또 190
1cm 엄청난 피지컬인데도 엄청난 스피드를 달고 수비를 끌고 나가는 움직임. 또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지컬적인 역량. 거기에 또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헤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센스.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탁월하고 일단은. 거기에 또 골을 넣을 때 그 순간적인 센스. 네.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는 공간. 거기가 그 페널티 에리어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잘 가져가잖아요. 골 능력, 강력한 왼발 슈팅. 뭐 거기에 오른발도 잘 넣어. 표정 죽인다 아주. 네. 이 홀란드는 진짜 이 선수는 정말 와, 역대 최고의 공격수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 그 진짜 이 음바페는 근데 모나코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 순간 파괴력. 스피드를 달고 그 기술적인 역량도 물론 있고 음바페가 물론 뭐 한데 전체적으로는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역량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동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팀 플레이 역량 이것도 조금 떨어지고 홀란드는 그것도 좋아요. 현재 음바페가 여기서 리강에 정체돼서 큰 물로 나와서 본인이 지금 여태까지 조금 가지지 못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을 안 하면 네. 그러면은 홀란드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네. 결국 홀란드가 홀란드. 네. 아이 뭐 엄청난 이 진짜 와, 최고. 완전. 아니, 얼굴만 봐도 즐겁죠. 예? 얼굴만 봐도 아유, 최고. 존경심이 막 느껴지죠. 네. 감독으로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겠느냐? 두 선수 중에 네. 똑같은 금액이에요.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분 얘기 다 들어보고. 키도 커 음바페는. 음바페가 크다. 아니, 저 홀란드가 키도 커. 정신 차리세요. 네. 네. 누구? 아니 저는 다 듣고 얘기할게요. 듣고 얘기했어요. 네, 넘어가지 네, 않겠어요. 지금 뭐, 이 포맷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 카드 포맷에서 장지현 의원님은 일단 제정신이 아닌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홀란드 선수가 대단한 선수예요. 홀란드 선수가 세운 올 시즌의 기록이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음바페? 괴물 신인. 정말 대단한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홀란드 선수 케인 선수보다 잘 될 가능성 농후해 보인다. 근데 왜 음바페 뽑으셨냐? 그거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 굉장히 여러 개월 전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제가 사실 막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홀란드 선수가 그렇죠. 나름 증명을 해주고 이미 있어요. 도르트문트 가기 네. 전부터 그렇게 계속 그렇죠. 말씀하셨죠. 한현님에게 네.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만들어준 네. 선수인데 왜? 그래 좋아요. 그래서 근데 홀란드 음바페가 선수. 낫다고요? 근데 위원님 이거부터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베스트 11 뽑았을 때 장 의원님이 음바페는 기량에 비해서 뭔가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하신 발언을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네. 뭐라고 했나요? 음바페 선수가 그때 모나코 시절이에요. 음바페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럴 때 장 의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바페 이건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 음바페 진짜가 나타났다. 장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얘는 진짜 나타나. 아, 정말. 걔는 진짜였고 그 당시. 그 당시에만 봐도 가지고 있는 게 야, 엄청 이거는 낮고. 난 당연히 이제 빅리그로 갈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 거면 이거는 이제 경기 운영 능력만 보완이 되면 물건이다. 그렇게 한 건데 뭐 그냥 몇 년 만에 초진짜가 나와가지고 네 음바페 잊혀졌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바페 선수가 약간 정체된 듯하다는 거는 저 동의해요. 그런데 원래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정체됐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게 어마무시해요. 너무 대단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은 정체돼도 음바페가 윈이라는 거예요. 정체돼 있어도. 왜? 원래 갖고 있는 게 엄청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홀란드 선수는 이제 여태까지의 이제 영웅 스트라이커들과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때는 이제 비에리 선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란 시어로나 바티스투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또 발이 빠르잖아요. 결정기 때 쉐브첸코 선수가 그랬죠. 이런 선수들의 뭔가 장점들을 잘 버무린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네, 홀란드 제가 선수는. 보니까 한현님이 카드 잘못 뽑았어. 그런데 자 음바페 선수는 그럼 어떤 선수들과 제가 비유를 하느냐? 음바페 선수는요 브라질리안 호나우두, 어. 프렌치 티에리 앙리,
그러니까 앙리 선수도 사실은 모나코가 앙리의 축구를 만든 팀이거든요. 음바페도 이제 모나코 출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뭐 일치하는 바가 있지만 그런데 앙리 선수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다부진 또 돌파 능력이 있거든요. 음바페 선수가. 앙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유연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뭐 스피드는 뭐 앙리 선수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데 제가 호나우두를 거기다 추가하는 게 역동적인 돌파 능력. 호나우두 선수가 정말 절정기 때 보여줬던 무시무시한 그런 플레이. 그런 게 뭐 음바페 선수가 그렇다고 뭐 앙리 선수, 호나우두 선수를 합한 거를 뭐 넘었다 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길 수 있다. 저쪽에 제가 뭐 비에이리, 시어러, 바티스투타, 셰프첸코 얘기를 했지만 이쪽은 호나우두와 앙리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호나우두, 앙리 쪽이 이길 수 있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거기다가 또 음바페는 최연소 월드컵 출전뿐만 아니라 우승 기록까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이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지나간 과거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음바페 시절. 지금은 이제 그때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자체가 이미 그레이트한데 뭘 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어차피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나 뭐 바르셀로나에 만약 갖다 쳐봐요. 그러면은 레알 가면은 뭐 모드리치 선수를 비롯해서 그 음바페 선수 지도해 줄 사람 많고요. 또 바르셀로나 가면은 메시 선수를 비롯해서 또 지도해 줄 사람 많잖아요. 음바페 선수도 그런데 가면 돼요. 가면은 어마어마 무시무시가 어마어마 무시무시로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티에리 앙리와 호나우두다. 그걸로도 일단 설명이 된 거고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이미 월드컵에서 4골을 넣었죠. 네. 예, 월드컵에서 4골을 넣으면서 팀의 우승에 혁혁한 가장 큰 임팩트 물론 그리스만 선수도 그 월드컵에서 잘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리스만 선수와 더불어 음바페 선수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나이 어린 선수가 그리고 이미 모나코 시절에 시즌 20골 이상을 넣었어요. 모나코 한 시즌, 지금 파리 생제르맹 3시즌, 도합 4시즌 동안 20골 이상을 넣었고 네. 지난 시즌에는 40골에 근접을 했었고 올 시즌에도 지금 30골을 이제 넘어가고요. 음바페 선수는 이미 월드컵에서의 슈퍼스타였고 유럽 무대에서 이미 4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넣었어요. 홀란드 선수는 올 시즌 한 것만큼을 앞으로 좀 더해야 사실은 음바페 선수의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에 근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교했을 때 음바페 선수가 좀 더 완성됐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그리고 요것도 기록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홀란드 선수가 19살 212일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 넣은 선수로 등극을 했는데 네. 음바페 선수는 18살 360일 만에 10골에 도달했어요. 그거는 음바페가 더 빨라요. 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에 두 자릿수 골에 도달한 거는 홀란드보다 음바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음바페 선수가 17경기를 해서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 10골 넣었거든요. 근데 홀란드 선수가 딱 7경기만 해서 10골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록도 올 있긴 있어요. 시즌에는 정말 홀란드 선수가 그런 뭐 그 기록도 있긴 누구보다 있어요.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챔피언스 리그 골 넣은 거는 홀란드 선수가 이미 라울 선수도 넘었고 뭐 음바페 선수도 넘었고 그러니까 한영님의 그렇습니다. 지금 예. 멘탈은 카드를 잘못 봐서 상당히 홀란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내가 누굴 변호를 해야 되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에 야단 맞을 짓을 한 3가지를 했는데요. 아, 이제 점점 나오고 아 이제 있어. 보세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카바니 선수가 좀 주기도 사실 좀 쉽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거 못 받았다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투엘 감독이 또 교체하니까 또 티격태격 싸웠잖아요. 방송 다 보이는 데서. 그리고 사실 야단 맞을 거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음바페 선수가 올 시즌에 생테티엔과의 경기에서 라보나로 슈팅을 했어요. 생테티엔을 그날 대파한 날이긴 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실은 프랑스 내에서는 좋은 말보다는 좀 야단치는 말이 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상대 팀에 대한 사실은 존중이 없는 거고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바페를 또 말해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혼란에서 좀 약간 벗어나졌어. 아니 그 라보나를 얘기할지 한 궁금해.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음바페 선수 어떤 품성 그 제가 지난 회차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바페 선수가 홀란드 선수에 비해서는 좀 겸손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홀란드 선수는 사실은 도르트문트 선택해서
가는 것부터가 그리고 홀란드 선수는 또 축구에 또 매진하려고 어떤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바페 선수가 겸양의 미덕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 대신 그거를 그 상황에서 라보나로 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창의성이 있다. 그게 음바페의 실력인 거예요. 이미 그게- 카드는 내가 더 잘 뽑은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플레이를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홀란드 선수가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왜 못해요. 못해요? 아니 절대 못하죠.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음바페니까 그 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네이마르 예전에- 형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를 가면 모드리치나 메시에게 교육을 받을 텐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이마르 선수에게 교육을 받은 결과가 네.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네. 음바페 선수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나의 속마음은? 아니 저의 속마음은 아주 백지반의 반장 음바페. 진짜요? 네, 정말 저의 속마음? 속마음은 거의 이퀄인데 거의 동등인데 그래도 음바페가 좀 더 판타지스타고 네. 음바페가 좀 더 테크니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에리 앙리와 호나우두의 조합 같은 그런 진심이셨네요. 유형. 아니 제가 손수를 직접 그 옛날 레전드들을 그럼요. 갖다 대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뭐 거짓말은 아닌 맞아요. 거죠. 예. 그러면 장희원님의 진심은? 솔직히 저의 진심은 팬심 담아서 산초. 제이든 산초가 산초는 여기 제일 없다고요? 칠시로 올 가능성이 높고 음바페는 안 올 것 같아. 홀란드도 안 올 것 같아. 네, 산초가 제 마음속에 있고요. 완벽하네. 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산초 선수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첼시 좋아하긴 해요. 바람. 산초가 첼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잘 이제 협상하면 되는데 한의원님 말씀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음바페 선수는 아직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빅리그에서 있는 기량이 너무 커서. 그런 강한 압박과 또 빠른 템포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지금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또 1대1에서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 워낙 높고 그런 부분에서는 음바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지가 여전히 많아요. 간다면 와라 빨리 큰 물로. 근데 지금 안 오고 일단 버티고 있잖아요. 파리에서. 네, 이제 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속마음은 그래요. 음바페가 여전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홀란드는 지금 많이 보여줬어요. 홀란드도 여전히 근데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마치 지금 보여준 게 이제 다 보여주고 이제 쭉 끌고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홀란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음바페는 여전히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전 보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피지컬적인 부분도 그렇고 체력적인 부분 뭐 이제 빅리그 가서 엄청나게 빠른 템포에서의 경기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경기 운영 능력 또 그러한 압박 전술적인 부분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싸움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적응할 수 있는 전술 운영 능력 그런 빈 공간을 잘 채우면 홀란드도 뭐 그리고 또 두 선수가 성향 자체나 포지션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빅리그로 가면 음바페는 윙포드 성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홀란드는 최전방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이 공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미친 클럽이 둘을 다 데려갈 수도 있어요. 다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헌하는 걸로 장의원님은 갔는데 그 장의원님 예측은 그거죠. 첼시가 그 미친 클럽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되진 그건 확실하다. 않고, 그래서 산초. 네, 레알 마드리드나 뭐 이런 팀들 그런 팀들이 두 선수를 다 데려가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 많고 기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훌륭한 윙백인가? 필립 람 대 다니엘 알베스입니다. 두 분이 지금 딱 이 두 선수의 이름을 듣고 나는 뭘 뽑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분명히 마음속에 깊숙이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없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난 당 옹호할 최고의 자신이 선수니까.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의 긴장감을 위해서 긴장 안 하고 있어요. 뽑아봐. 저 카드는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지금 정순주 씨 이거 하는 거 정말 보니까 그거 약간 굉장히 사행성이 예, 어? 카드는 앞으로 하지 사행성의 마세요. 우려가 예. 있기 때문에 자, 두 분 또 어떤 선수 뽑으실지.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한의원님 알베스. 그러면 필립 람은 장의원님입니다. 두 분 이번에는 한의원님부터 해볼게요. 네. 장의원님 표정이 좀 오묘하긴 한데 한의원님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 일단 람 선수보다 공격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네. 두 선수의 세부적인 공격 포인트는 EBS 교육방송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 그거 손튜브보다 했었어요, 더 하잖아요 지금. 아, 아니요, 이걸 거기 송구가. 자세하게 그 스탯이 나와요. 그때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이거를? 네, 이거 했었는데요. 한의원님 거기서 안 한 얘기 제가 할게요. 안 한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만 있어요? 안 한 얘기 아니 하면 뭐 괜찮아요. 네, 네. 했던 얘기. 야, 너 불만 안 한 얘기 있어, 할게요. 막 안 한 얘기. 난리 났네요. 다니 알베스 선수가 전 세계에서 네. 트로피를 아이 목소리 커지는 거 보니까 이거 가장 많이 잘 획득한 선수입니다. 잘 뽑으셨나 봐. 가장 많이 획득한 선수가 다니 알베스 선수입니다. 요 얘기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연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20세 이하 월드컵 2003년에 브라질이 우승을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41개입니다.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들어올린 들어올린 수비수 오른쪽 아니면은 아니 선수 선수 축구 선수. 들어올린 선수다. 세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펠레보다 많고요. 트로피가. 메시보다 많고요. 라이언 긱스보다 많고 차비 이니에스타보다 많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보다 트로피가 많은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승 머신이라고 결국은- 불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렸지만 결정적으로 딱 촬영 사진 찍을 때 그때 중앙에서 들어올린 적 있어요? 우리 보시하는 걸 들어올렸어. 지금 보시마 대 알베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 알베스 선수가 근데 하나 월드컵이 없죠. 네. 예, 월드컵 없는 거고 람 선수는 그 월드컵 있는데 근데 이제 알베스 선수가 왜 트로피가 많으냐? 일단 코파 아메리카 우승도 2번 했고요. 그리고 세비야 때부터 우승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야? 예, 세비야 때 그 세르히오 라모스 골도 엄청 선수가 많이 넣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라모스 선수가 센터백으로 지금은 뭐 위대한 선수가 돼 있지만 처음에는 저 라이트백도 많이 봤는데 알베스 선수 때문에 라모스 선수가 밀려 있었던 벤치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고 세비야가 유에파컵 지금은 유로파리그라는 명칭이지만 유에파컵 우승을 할 때도 알베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비야 때부터 일단 트로피가 많았어요. 그것이 이제 바르셀로나로 이어지고 바르셀로나 당연히 뭐 펩 과르디올라 감독 전성기 때 윙백의 알베스 선수 아닙니까? 메시 선수와 엄청나게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거기에 알베스 선수의 그 이후의 행보 유벤투스 우승도 제조기인 팀이죠.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팀 아닙니까? 그 팀들을 다 다니면서 알베스 있는 곳에 우승이 있다. 알베스 선수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그 바르셀로나 한창 전성기 때 스페인 축구를 영어로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로우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시드로우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가로하고 after 메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니 알베스가 메시 다음 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2명 있는데요. 알베스 선수와 이니에스타 선수예요. 또 메시 다음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은 팀이잖아요. 심지어 같은 팀이기 때문에 뭐 메시를 능가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메시 다음 가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알베스 선수의 그 바르셀로나 전성기 때 영향력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엄청난 영향력이었고 그 메시 선수가 더 위력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은 뭐 사비 이니에스타 선수도 있지만은 알베스 선수가 측면 공격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메시 선수의 플레이가 더 빛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알베스 선수가 또 유벤투스라든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 람 선수도 멀티플레이어지만 알베스 선수도 뭐 윙어를 시키든 또 윙어를 하다가 또 내려와서 수비 라인에 서든 경기 도중마다 저희가 이제 알파신에서도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고 제가 그때 어떤 얘기했냐면 알베스 선수 유벤투스 있을 때 알베스 쉬프트가 일어나면서 유벤투스가 이른바 하이브리드 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 바가 있었는데 공격이면 공격 또 수비로 내려와야 될 때는 또 수비로 내려오면서 포메이션의 유기적인 변경에 있어서도 알베스 선수가 정말 중요한 몫을 항상 차지했던 선수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알베스 선수가 어디 있느냐 브라질 리그인 상파울루에 갔어요. 근데 상파울루에 가서는 알베스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해요. 네네. 10번 같은 역할. 후안 프라네가 네. 같이 갔거든요. 네. 후안 프란 후안 선수, 프란이 오른쪽. 알베스 선수가 이제 오른쪽 수비 윙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알베스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때도 있는 게 지금 이제 상파울루의 시스템인데 어찌됐건 알베스 선수도 람 선수 못지않게 멀티성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팀이 요구할 때는 왼쪽 수비도 보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21세기 윙백들 가운데 알베스만큼 많은 윙백은 저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축구 역사상 가장 트로피 개수가 많은 40개 이상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가 알베스 선수인데 알베스 선수가 물론 강팀들에만 있었지만 역으로 알베스가 있는 팀이 곧 강팀이었다? 강팀이었다. 그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한의원님이 굉장히 이번에 잘 열일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장 의원님은 무슨 얘기를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람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냐면 저는 람 선수를 처음에 제가 인터넷 중계를 처음 해설했던 경기가 2003-2004 시즌 챔피언스 리그인데 네. 당시에 람이 슈투트가르트로 임대가 있었어요. 펠릭스 마가트 감독. 네네. 거기서 왼쪽 수비수로 뛰었어요. 근데 왼쪽 수비수인데 이 공수 이 오가는 지능이 상당히 어린 나이잖아요. 이 밸런스가 엄청나요. 진짜 대단한 선수가 하나 나왔다. 저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어떻게 키울까? 그때가 데뷔 시즌이었어요? 슈투트가르트 임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2군에서 있다가 리저브에서 뛰다가 1군 이제 데뷔. 임대 보내서 첫 시즌인데 바로 이제 마가트 감독이 잘 써먹었죠. 왼쪽 수비수로. 처음에 이 1군 커리어를 할 때부터 저는 람을 쭉 봤잖아요. 이 람만큼 진짜 감독이 좋아할 만한 선수는 없어요. 알베스 정말 대단한 선수죠. 진짜 거의 뭐 윙어형 프리스타일 풀백 아닙니까? 네, 이 알베스 선수는 상당히 프리한 영역을 본인에게 부여하면 또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미 빌드업 시작부터 알베스가 상대 수비진들의 어떤 밸런스를 교란시키는 그러한 어떤 시작점 역할을 알베스는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우 대단한 선수지만 축구는 공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람은 약간 밸런스형 진짜 멀티 풀백 아닙니까? 네. 중앙 미드필더도 정말 잘하고 뭐 오른쪽 수비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지능적인. 네. 그래서 과연 이 람 선수의 능력은 물론 득점은 사실상 뭐 알베스는 윙어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프리킥 나오면 또 본인이 차고 막 그런 경우도 꽤 많고 킥도 워낙 좋고 슈팅도 좋으니까. 메시 그러니까- 차비가 있어도 장거리 프리킥은 알베스에게 주고 네. 그랬죠. 그래서 프리킥 장거리 프리킥도 차고 또 짧은 거리 강하게 찰 때도 또 차요. 이 알베스 선수는. 그래서 킥도 좋고 뭐 득점은 많이 하지만 공격적으로 사실은 활용을 시키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이렇게 갖춰 놓으려고 감독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알베스는 이렇게 활용을 시킬 수 있지만 이 필립 람은 전체적으로 게임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실은 측면에서의 조율사 역할도 해주거든요. 맞아요. 수비 밸런스도 잡아주고 공격에 올라가서도 공격 가담을 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 가담을 했을 때 뭐 골이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인상적인 골들이 몇 골 안 되잖아요. 독일 월드컵 첫 골이랑 코스타리카전 팬들 아마 아주 확연히 기억하실 거예요. 첫 경기 첫 골이기 때문에 시작 얼마 안 돼서. 오른발 중거리포 있어요. 네. 공격적으로 나가서 알베스처럼 아예 공격해서 골 넣어라 이렇게 주문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 가담이 나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타이밍에 공격 가담을 해서 동료에게 간접적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접 공격 포인트 많지 않지만 중간중간 거쳐서 이 람 때문에 들어온 어떤 골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는 감독이 정말 좋아할 만한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선수를 가장 잘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펩 감독 아닙니까? 네. 네, 펩 감독한테 물어보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펩 감독한테 그래서 모 기자가 알베스냐? 그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펩 감독이 람 이러고 갔을 수도 있다. 아니 뭐야? 그래서 언제 그랬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축구를 오랫동안 감독도 요새 빅클럽들이 계속 감독이 바뀌잖아요. 감독 성향에 또 맞춰야 되고 뭐 어떤 감독은 알베스 같은 성향이 좀 뭔가 수비도 물론 알베스도 잘해요. 아주 뭐 빠르고 뭐 다이나믹하게 수비를 하죠. 물론 그렇지만 또 감독들도 막 계속 바뀌고 이러는데 알베스 같은 성향이 약간 좀 밸런스가 이 선수를 그냥 윙어로 쓸까? 뭐 약간 뭐 이렇게 고민하는 감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면에 람은 어떤 감독이 와도
어느 위치에든 이 람은 뭐 어디다 쓸까 막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이는 스탯은 이 알베스가 왜 화려하지 공격적이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 축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람을 선택하는 지도자가 10명 중에 6명은 되지 않을까. 6명. 그 정순주 아나운서 처음에 질문하신 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누가 더 훌륭한 네. 윙백인가? 그렇죠. 자, 누가 더 훌륭한 중앙 미드필더인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훌륭한 축구 선수인가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누가 더 훌륭한 리더인가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질문 자체가 누가 더 훌륭한 윙백인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예요. 브라질에 가서 제가 리우 올림픽 때 바이아 지역도 갔어요. 바이아 주민들이 영웅은 알베스더라고요. 네, 거기 출신이에요. 네네. 네. 여기 알베스의 영웅이에요. 알베스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해요. 딴 도시를 갔더니 크루제이로 연고팀, 뭐 우리 히유 뭐 이런 데 딱 갔더니 여기 저쪽 바이아는 알베스가 최고라는데 누가 최고야? 카푸지. 우리 최고의 오른쪽 풀백 브라질 가서 물어보면은 어떤 지역은 카프라고 그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두 선수 빼고 최고의 오른쪽 풀백 유럽은 누굽니까? 람이지. 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면은 람이 이긴다. 아니 람이 거기다가 페어플레이의 1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독일 그리고 최고의 레드 풀백은 카드를 받은 적이 안드레아스 없다고. 브레메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양발 잘 쓰는 브레멘은 근데 왼쪽도 많이 봤으니까 왼쪽 많이 보니까 양발 최고 잘 쓰지만 람은 성품 많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알베스는 막 가갖고 무슨 브라질 향후에 만들고 막 그런 짓을 안 했습니까? 네? 향후회라니. 람은 지금 얘기했지만 아주 모범적이고 감독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아니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해야지. 아니 뭐 근데 윙백인가도 결국 윙백 선수인가잖아요. 선수가 아니요. 뭐 꼭 저한테 예를 들어 누가 더 훌륭한 축구 선수인가라고 물으면 저 람 선택해요. 지금은 이거잖아요 지금. 누가 더 훌륭한 축구 선수인가라고 오케이. 물으면 저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이게 또 그런 거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훌륭한 윙백인가도 있지만 누가 훌륭한 수비수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선수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도한 선수 중에 제일 똑똑한 선수가 람이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도한 선수들이 메시, 차비, 이니에스타 아닙니까? 그때는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까 좀 더 덕담을 해줄 수는 있죠. 상황상.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건 공개적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과르디올라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람 선수의 축구 지능은 의심의 여지가 그럼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고 나서 중앙 미드필더로 썼잖아요. 워낙 잘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과르디올라는 원래 예전에 선수 시절에도 본인이 제일 잘하는 요한 크루이프가 너 제일 잘하는 선수 이 수비력과 상관없이 볼을 제일 잘 차는 선수 거기다 놨으니까 과르디올라가 그러니까 람을 놓는 거지 거기다가 볼을 제일 잘 차니. 정말 엄마 편을 아니 들어야 돼 아빠 편을 들어야 돼. 알베스가 가장 훌륭한 윙백이라니까요. 윙백만 하면서도 메시 다음 가는 선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이 카메라 사람이. 꺼지고 두 분 근데 싸울 수도 사실은 있어요. 밸런스가 제일 좋은 오른쪽 윙백은 보싱하예요. 보싱하가 중앙에서 밸런스를 정말 보셨죠? 그 트로피 드는 거 중앙에서 위치 선정, 밸런스. 지능적이죠 아주. 그 보세요. 킥하는 거 선수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발로 킥하면서 밀어낼 때 그 밸런스를 보세요. 예? 그 디딤발 딱 해갖고 딱 발라 안 무너져. 사실 밸런스가 제일 좋은 선수는 역시 첼시의 오른쪽 풀백이었던 보싱하. 네. 찬스를 가장 잘 잡고. 근데 두 선수 또 보니까 확실히 다른 점이 한 명은 원클럽맨이고 한 명은 좀 여러 빅 클럽을 돌았네요. 그 이제 향후회를 여러 군데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본고장 이제 본점으로 온 거예요. 상파울로로 와서 본점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분 이제 그만 싸우시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마음이요? 네. 제가 한준이 장지현이래요. 한준이 소준이래. 오늘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나도 봐야겠다. 거기서 제가 이제 보통 제 원픽을 해요. 네네. 제가 지금 한 20몇 쌍의 선수들 이런 관계를 다룬 게 있는데 시리즈가 거기서 한 10% 정도 제가 이퀄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꼴이에요 이거? 경우는 제가 동등. 요 경우는 동등. 람 선수가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지능적인 역량이라든가 그런 거는 람 선수가 우위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윙백에서의 정말 그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공격력, 그거는 또 21세기의 대명사가 카프 선수도 물론 있지만 카프 선수는 좀 21세기 전반 초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람 선수거든요. 아니 알베스 선수거든요. 이제 아니라 알베스 그 선수. 누구도 이 혼돈에서 빠져나갈 수 이게, 없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말이 좀 헛나올 때가 있어요. 이 컨셉이 은근히 좀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력이 어쨌든- 한영님을 골라주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둘은 그냥 동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미 다른 어. 방송에서. 근데 장희연님 왠지 아까 한현이 좀 부러워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감독이면 네. 알베스를 씁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감독이면 람을 쓰지 이랬는데. 알베스가 진짜 엄청난 선수예요. 알베스가, 보시와보다 낫죠 알베스가. 알베스가 좋아. 알베스 골 넣어줘야지. 와, 진짜 이럴 그리고 수가. 알베스가 진짜 어디 갖다 놔도 골을 일단 잘 차고 기술도 있고 빠르고 슈팅력 있고 수비력도 가지고 있고 정말 지금 대단한 선수 알베스. 나는 개인적으로 나보고 쓰라 그러면 알베스. 그러면은 사실 오늘도 장희연님은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음바페라고 생각하셨는데 홀란드를 뽑으셨고 그리고 알베스라고 생각하셨는데. 나 그래도 오늘 잘- 그런데 람을 오늘은 뽑으셨네. 근데 오늘은 느낌 연기력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나 변호 잘했잖아. 아, 오늘 지난주에는 칭찬드리고. 아예 연기를 못했는데 네네네. 지난주에 컨셉이잖아. 완전 발연기에서 네네. 오늘은 내가 아카데미상급으로 연기력이 많이 여기 상승했어요. 컨셉에 맞게 나는 오늘 충실하려고 네. 노력했어요. 아니 저는 오늘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세 명의 오디오가 이렇게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편집을 아니, 할 수 알아서 하실 있을지 거예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굉장히 재밌는 VS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락사커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라시코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많은 주제들,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픽을 해서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저희 원투펀치에서 풀어내는 거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원투펀치 카카오 다음 카카오가 있잖아요. 거기 메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쏙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41개의 트로피. 뒤끝이 많이 남아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과연 어떤 주제가 펼쳐질지 기대를 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